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딸이 매일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그 고통 속에서 홀로 눈물 짓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독일에서 자란 한 소녀 소피아의 이야기예요. 그녀는 한국인 엄마와 독일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서 끔찍한 괴롭힘을 당했어요. 소피아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자 그녀의 엄마는 충격적인 결단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그 결단은 소피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과연 소피아의 엄마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 행동이 어떻게 소피아를 구해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예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독일의 작은 도시예요. 아빠는 현지의 한 중소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엄마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엄마는 결혼 후 한국에서 독일로 이주하셨어요. 엄마는 변호사로서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도 지역 사회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을 병행하고 계세요. 우리 가족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 차이를 존중하며 사랑을 키워왔어요.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고요. 어릴 적부터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집안에서는 한국어와 독일어가 자연스럽게 섞여 들렸고 덕분에 저는 두 나라의 문화를 함께 배우며 성장했죠. 엄마는 저에게 한국 전통 음식을 자주 만들어 주셨고 아빠는 독일의 전통 문화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이 제 외모와 이름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호기심을 보였거든요. 너희 엄마는 한국에서 왔다며? 한국은 어떤 곳이야? 이런 질문들이 이어졌죠. 처음엔 그저 관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호기심은 차별과 괴롭힘으로 변해갔어요. 처음엔 저도 그냥 넘어갔어요. 내가 다른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친구들도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의 시선과 말투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가자 저도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집에서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밝은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썼거든요. 엄마는 바쁜 업무와 지역 사회활동으로 바쁘셨고 아빠도 회사 프로젝트 마감에 쫓겨 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점점 더 혼자서 문제를 견뎌내야만 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학교에 가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함께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그 기대는 점점 무너져 내렸어요. 아이들은 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저를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인 엄마와 독일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아이들은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을 보였어요. 너희 엄마는 한국에서 왔다며? 한국은 어떤 곳이야? 이런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처음엔 그저 관심이려니 생각했지만 그 관심은 곧 의심과 경계심으로 바뀌었어요. 아이들은 제 외모와 행동을 점점 더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생겼어? 왜 너만 이상한 음식을 먹어? 라고 묻는 아이들의 말 속에는 저에 대한 조롱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점심시간에 꺼내 먹는 김밥이나 떡볶이를 보고는 소리내어 웃곤 했죠. 저게 뭐야? 무슨 냄새야? 라며 비웃는 소리에 저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아끼던 필통이 사라졌고 또 다른 날에는 책가방 속 교과서가 온통 낙서로 뒤덮여 있었어요. 여기서 떠나. 이상하네. 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죠. 처음 그 낙서를 발견했을 때 저는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친구들이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들의 시선이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졌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제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저는 그 소리들이 모두 저를 향한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아이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그 안에 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만 같았어요.
저는 그들 사이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에 가는 것이 지옥처럼 느껴졌어요.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어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며 불안감이 밀려왔고 학교에 도착하면 숨이 막힐 것 같은 공포감에 사로잡혔어요. 점심시간은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3, 4, 5 모여서 웃고 떠들며 식사를 했지만 저는 혼자 구석에 앉아 음식을 먹는 흉내만 냈어요. 배가 고파도 음식을 삼키는 게 힘들었어요. 눈물 때문에 목이 메었기 때문이죠. 가장 괴로웠던 건 저를 믿었던 친구들마저 점점 저를 피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예전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던 친구들도 이제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고, 심지어는 제가 다가가면 다른 곳으로 가버리곤 했어요. 그들이 저를 이상하게 여길까 봐 두려워서 저는 스스로를 숨기려고 애썼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외로움은 더 커져만 갔어요. 어느 날은 제가 정말 아끼던 공책이 찢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이 폭발하듯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선생님께 말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까 봐 두려웠어요. 저는 집에서도 점점 웃음을 잃어갔어요. 부모님 앞에서는 애써 밝은 척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친구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 소리들이 점점 더 크게 들려왔어요. 저는 스스로를 점점 더 작게 만들었고 아무도 저를 보지 못하게 제 존재를 감추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고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학교에서 저를 향한 그들의 시선과 말들이 마치 저의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누구도 저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고 그로 인해 더 깊은 외로움 속에 갇히고 말았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아니 벗어날 수는 있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막막했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식탁에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평소처럼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지만 모든 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무리 밝은 척을 하려고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슬픔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어요. 결국 밥을 먹다가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엄마와 아빠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아빠는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 했지만 엄마가 먼저 저를 안아주셨어요.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학교에서 겪은 일들, 친구들에게 당한 괴롭힘, 그로 인해 느꼈던 고통과 외로움까지 모두 엄마에게 털어놓았어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동안 저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고통 속에서 혼자 얼마나 버텨왔는지를 전부 말하고 나니 조금은 후련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실지 알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께서 몰랐다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만큼 부모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셨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제 고통을 함께 나눠주셨어요. 엄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면서 저 역시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가 이런 저를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듯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으시고 나서야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소피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네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그 친구들이 너를 잘 몰라서 그래.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나는 널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엄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는 제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엄마는 한참 동안 제 방에 남아 저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엄마는 제가 학교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셨고 그 과정에서 엄마는 뭔가 결심하신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며칠 동안 엄마는 조용히 무언가를 고민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게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엄마가 곧 말씀해 주실 거라 믿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엄마는 저를 방으로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피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일을 해보자. 네가 힘든 상황을 그냥 참고만 있을 게 아니라 친구들에게 너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필요할 것 같아. 엄마는 제가 다니는 학교에 가서 특별한 수업을 준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놀랐어요. 엄마가 학교에 오시면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까봐 걱정이 앞섰거든요. 친구들이 엄마를 비웃거나 더 심하게 저를 괴롭히게 될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엄마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는 내 편이 되어줄 거야. 그리고 친구들이 너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해줄 거야. 엄마는 담임 선생님과 약속을 잡아 한국 문화를 주제로 한 특별 수업을 준비하셨어요. 하지만 그 수업은 단순히 한국 음식을 소개하거나 전통 문화를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엄마는 저를 괴롭히는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세우신 거였어요. 엄마는 그날을 위해 정말 많은 준비를 하셨어요. 한국의 전통 의상과 음식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진정으로 알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을 고민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편견을 깨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엄마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처음엔 너무 두려웠지만 엄마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니 조금씩 용기가 생겼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과연 엄마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까? 친구들이 정말 저를 이해하게 될까? 걱정은 끝없이 밀려왔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저는 아침부터 긴장감에 시달렸어요. 엄마가 학교에 오는 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친구들이 엄마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들의 반응이 어떨지 너무나 두려웠어요. 교실 문이 열리고 변호사인 엄마가 차분한 모습으로 들어오셨어요. 친구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죠. 그 순간 저는 모든 시선이 엄마에게 그리고 나에게 집중된 것을 느꼈어요. 그때까지 저는 엄마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저 평소처럼 한국 문화를 소개할 거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엄마는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발휘해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일 방법을 가지고 계셨어요. 엄마는 침착하게 수업을 시작하셨어요. 먼저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소개하며 그것이 한국 문화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중요한 행사나 명절에 입는 옷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한복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표현하고 전통을 존중합니다. 한복은 독일의 전통 의상인 트라엔처럼 한국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화적 상징입니다. 독일의 트라엔이 지역과 행사에 따라 다르게 입혀지듯 한복도 상황과 계절에 따라 다르게 입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한복에 대해 처음 들어본 듯 엄마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전통 의상과 비교하니 한복이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죠. 엄마는 이어서 한국의 전통 음식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한국 음식은 건강하고 맛이 깊습니다. 여러분이 소피아의 도시락에서 본 김밥이나 떡볶이는 한국에서 아주 인기 있는 음식이죠. 독일에도 다양한 전통 음식이 있듯이 한국도 각 지역마다 독특한 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김치는 아주 유명한 발효 음식으로 마치 독일의 자우어크라우트와 비슷합니다. 두 음식 모두 발효를 통해 만들어지며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엄마의 설명을 들으며 친구들은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자우어크라우트와 김치를 비교하면서 한국 음식이 더 이상 낯설게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어 엄마는 한국의 전통 놀이와 축제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추석이라는 큰 명절을 지내요. 이때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전통 놀이를 즐깁니다. 특히 강강술래라는 전통 춤은 많은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도는 춤이에요. 이 춤은 독일의 텐츠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모두가 함께 어울려 춤을 추며 즐거움을 나누는 모습이 참 닮아 있죠. 또 한국에는 독일의 옥토버페스트처럼 대규모의 축제도 있어요.
예를 들면 보성 다양제 같은 차와 관련된 축제가 있죠. 이처럼 한국과 독일은 서로 다른 점도 많지만 비슷한 점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엄마는 한국과 독일의 유사점을 부각시키며 문화의 차이가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친구들은 이 부분에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몇몇은 눈을 반짝이며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엄마는 또한 한국에서의 교육과 생활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또 독일의 학생들과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도 여러분처럼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놉니다. 한국 학생들은 독일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스포츠나 예술 활동에도 관심이 많고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나 한국은 교육 시스템이 조금 더 경쟁적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한국은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답니다. 엄마는 한국의 문화적 배경을 독일과 연결시켜 설명함으로써 친구들이 한국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를 통해 친구들은 한국이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이 알고 있는 독일과 여러 면에서 닮아 있는 나라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엄마는 수업의 흐름을 바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한국에서 독일로 이주했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죠. 저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와 편견을 받았고 그로 인해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독일에서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이곳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소피아를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소피아를 이해하고 그녀의 차이를 존중해 줄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엄마는 자신이 독일에 와서 겪었던 어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을 사랑하게 된 이유를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어요. 이 이야기는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들은 이제 소피아가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조금 더 공감할 수 있게 되었고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이어서 자신의 변호사 경력을 이야기하며 법이 어떻게 사람들을 보호하는지 그리고 왜 서로의 권리와 차이를 존중해야 하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변호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법은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차별과 괴롭힘은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피아를 괴롭혔던 행동들은 법적으로도 잘못된 일입니다. 엄마는 이어서 차별과 괴롭힘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설명하셨어요. 친구들은 처음엔 긴장한 표정을 지었지만 엄마가 차별과 괴롭힘의 법적 정의를 쉽게 풀어가며 이야기하자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유도하시면서도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며 부드럽게 대화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는 친구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은 왜 소피아를 괴롭혔나요? 소피아가 여러분에게 어떤 해를 끼쳤나요? 친구들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엄마는 그들을 다그치지 않고 그들이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셨어요. 혹시 소피아가 다른 점 때문에 불편했나요? 아니면 소피아가 가진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나요? 엄마의 질문에 친구들은 차츰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동안 소피아를 괴롭혔던 이유가 단지 문화적 차이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그들에게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서로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엄마의 진심 어린 이야기와 대화는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점차 엄마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들은 더 이상 저를 조롱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에게 다가와 이야기하려는 노력을 보였어요. 엄마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저에 대해 가졌던 오해와 편견을 하나씩 풀어주셨고 그 과정에서 저도 용기를 내어 친구들에게 조금씩 다가갈 수 있었어요.
엄마의 계획은 단순히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엄마는 자신의 변호사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친구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이 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엄마의 지혜와 용기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외로움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이후로 저는 학교 생활에서 다시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어요. 친구들은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고 오히려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어요. 저는 비로소 학교에서의 외로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다시 밝게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가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한 이후 제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처음 며칠 동안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봤어요. 솔직히 엄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진심으로 변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죠.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점심시간에 리사라는 친구가 제게 다가와 김밥에 대해 물어봤어요. 리사는 그동안 저와 거의 말을 섞지 않았던 친구였죠. 그녀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소피야, 오늘 도시락은 뭐야? 김밥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응, 엄마가 싸주셨어. 먹어볼래? 리사는 망설임 없이 김밥을 한 조각 집어들고 맛있게 먹으며 칭찬했어요. 이거 정말 맛있다. 우리 엄마도 이거 배워야겠어. 그녀의 말에 다른 친구들도 호기심을 보이며 다가왔어요. 그들은 제 도시락에 관심을 보였고 저도 자신감을 가지고 음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예전에는 조롱의 대상이었던 김밥이 이제는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음식이 되었죠. 이제 점심시간은 더 이상 혼자 보내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친구들이 하나둘씩 제 곁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대해서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저를 이상하게만 보던 그들이 이제는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 하며 저를 더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요. 함께하는 대화 속에서 저는 그들에게 한국의 전통과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어요. 체육 시간에도 예전과는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축구를 하려고 팀을 나눌 때 루카스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소피야, 우리 팀으로 와. 넌 달리기를 잘하잖아. 그 말을 듣고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예전에는 그 누구도 저를 팀에 넣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먼저 다가와 저를 환영해 주다니 저는 기쁘게 팀에 들어갔고 그날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어요. 팀원들은 그런 저를 응원해 주었고 경기가 끝난 후 모두가 저를 칭찬해 주었을 때 저는 그동안의 외로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학교 과제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그 주에 우리는 조별 과제를 해야 했어요. 예전에는 항상 제가 마지막에 남아 혼자 과제를 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클라라와 엘레나가 먼저 저에게 함께 조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소피야, 우리랑 같은 조 할래? 너도 한국 문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싶다고 했잖아. 우리가 도와줄게. 저는 너무 기뻐서 말문이 막혔어요. 그들이 저와 함께 조를 하겠다고 먼저 말해준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한국 문화를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어요. 그 과정에서 클라라와 엘레나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고 저는 그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발표 날이 다가오자 우리는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리허설도 했어요. 발표 당일 우리는 무대에 올라서 한국의 전통 춤과 음악 그리고 음식에 대해 설명했어요. 친구들은 우리의 발표를 듣고 큰 박수를 쳐주었고 선생님도 우리에게 아주 좋은 점수를 주셨어요. 발표가 끝난 후 클라라와 엘레나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소피야, 너 덕분에 우리가 정말 많은 걸 배웠어. 한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일 줄은 몰랐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엄마의 수업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엄마의 기지와 노력 덕분에 저는 친구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었고 이제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변화의 정점은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친구들, 즉 저를 괴롭혔던 마틴과 안나가 사과하러 왔을 때였어요. 어느 날 쉬는 시간에 마틴과 안나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들은 과거에 저를 가장 많이 괴롭혔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긴장했어요.
그들이 또다시 저를 괴롭히려는 건 아닐까 두려웠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마틴이 먼저 말했어요. 소피야, 우리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그동안 우리가 정말 많이 잘못했어. 미안해. 안나도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어요. 그땐 우리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그래서 네가 다르다는 이유로 너를 괴롭힌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들의 사과가 진심이라는 것을 느꼈고 저는 마음속에서 응어리졌던 감정들이 풀려가는 것을 느꼈어요. 괜찮아. 너희가 이렇게 사과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는 우리 서로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그날 이후로 조금씩 더 가까워졌어요. 마틴과 안나가 진심으로 사과한 뒤 다른 친구들도 저에게 와서 사과의 말을 전했어요. 그들은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이제서야 이해하게 되었다며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이 모든 변화는 엄마의 노력 덕분에 가능했어요.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웃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지낼 수 있는 친구가 되었어요. 이렇게 제 삶은 엄마의 사랑과 지혜 덕분에 크게 달라졌어요. 엄마는 단순히 저를 위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진정한 용기를 배우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무서웠지만 엄마가 보여준 강인함과 사랑 덕분에 저는 다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학교에서 저를 괴롭히던 친구들이 이제는 저의 문화를 존중하고 저와 함께하는 것을 즐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는 학교에 가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워요. 저는 저 자신을 더 자랑스러워하게 되었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믿고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때로는 한 사람의 사랑과 지혜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저는 직접 경험했어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길 바라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이해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이상 지금까지 소피아의 이야기였어요.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